아시아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급등 속에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형님들? 중국에서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형님들. 아시아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기록적인 급등 속에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총 자산의 약 5%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형님들. 스위스 은행의 UBS 이쪽에 중국계 패밀리 오피스가 이렇게 돈 넣는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의 2세, 3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투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5% 들어오면 사실상 그냥 끝난 거거든요, 형님들. 넥스트젠 디지털 벤처 제이슨 황이 기간에 1억 달러 이상 모집, 투자자 다수가 패밀리 오피스와 기술 기업가 이쪽으로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안강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해시키 쪽에서도 XRP 추적 펀드를 출시로 계좌가 85% 증가를 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3대 거래소 증가량이 전년 대비 17%, 1일 거래량이 20%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재산관리 회사인 라이트하우스 켄토는 보다 발전된 패밀리 오피스들이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이 거래, 베이시스 거래 뭐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한다는 거죠, 형님들. 아시아의 자본이 들어와야지 진짜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가는 거죠, 형님들. 스위스 UBS 중국계 가문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최대 5%. 엄청난 겁니다. 3%만 들어와도 장난 아닌데 5%면 끝나요, 형님. 싱가포르, 홍콩, 중국 본토에서 이러한 흐름이 가속되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자산관리사들의 관련 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고, 10억 초과 코인 보유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대에도 137명. 아시아의 부유층 암호화폐 투자 확대는 단순한 투기 단계를 넘어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제도적 지원, 거래 인프라 성숙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전통 자산군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예,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죠. 10억 초과 코인 보유자 1만 명을 넘었죠. 1만 명. 20대에도 137명. 고액 보유자 현황이 10억 초과 보유자 1만 명 정도 되고, 이들은 평균 보유액이 22억 원. 이쪽이 지금 많이 끌어올린 거죠, 형님들. 전체 고액 보유자의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따졌더니 예, 지금 요렇게 30대가 1000명 정도 되고, 40대 300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00, 그리고 60대에서 2500명, 예, 20대는 137명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 5명 중 1명은 코인러, 투자자는 늘었는데 과세는 공백, 요지랄들 한다니까. 그리고 요게 또 대박인데, XRP 중국발 특급 호재가 터졌습니다. 아시아의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거다. 그래서 중국의 핀테크, 거대 핀테크 대기업 링크로지스가 수조 달러의 공급망을 XRP 원장에 통합 발표했습니다, 형님들.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로지스가 뭐하는 회사냐? 뒤지는 겁니다. 형님들 누나들 중국에 아는 핀테크 회사 큰데 어디 알고 계세요? 핀테크 회사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제일 크다. 그 양대 제일 크다 하면 마윈의 상하이방 라인, 그 알리바바의 마윈, 상하이방 라인, 알리바바가 있을 수 있고, 마윈의 시진핑 쪽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센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야 되나? 다음이라고 보면 거기 카카오톡이 뭐예요, 형님들? 위챗입니다. 위챗으로 사람들 먹고 살죠, 형님들. 텐센트 라인이 맨 그쪽이죠, 형님들. 이 링크로지스는 어느 쪽 라인이냐? 텐센트 라인입니다. 텐센트 라인인데 B2B 관련해갖고 회사에서 뭐 돈 주고 받고, 핀테크 회사예요. 그쪽 회사와 모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형으로다가 XRP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챗에서도 XRP 레저, XRP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 쓰는 거야? 12억.
2016년 2월에 중국 선전 본사가 있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2021년 4월 달에 상장했고요. 형님들 시가총액이 41억 달러, 거의 한 5조 좀 넘겠네요. 형님들 2025년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핀테크 공급망 분야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출자해 갖고 텐센트에서 나온 회사예요. 텐센트 계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O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CEO 이름이 송입니다. 송. CEO 이름이 송. 찰스 송입니다. 찰스 송. 링크 디스 CEO 찰스 송입니다. 송 잊지 마시고, 뭐 정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전자담배로 기억하셔도. 위챗은 중국 국민 메신저, 전 세계 12억 명 이상 사용되는 거죠, 형님들. 결제, 쇼핑, 정부 서비스까지 가능한 슈퍼 앱. 일론 머스크도 지금 위챗을 바탕으로다가 X.com를 이렇게 발전시키려 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 중국 애들이 XRP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채택해버리면 끝났죠. 그리고 상하이방 마위는 볼 것도 없어. 걔네들 무조건이에요, 형님들. 금융이 완전 걔네들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테센트 같은 경우는 시진핑에 좀 눈치를 봤는데 시진핑이 지금 맛이 갔지, 형님들. 그러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는 요런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하든지 말든지 일단 해놓고 보자라고 가는 거죠. 그 로지스는 대기업과 협력체 간의 복잡한 금융 공급망, 금융 관계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형님들. 중국의 XRP 확장 시나리오를 따진다면 페이유로다가 일상생활 결제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링클로지스 기술로 공급망, 금융 뭐 이런 거 관리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챗 안에서 개인과 기업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텐센트의 위챗, 링크로지스 같은 계열 회사로 기술이 위챗 생태계로 통합될 경우가 매우 높다는 거죠, 형님들. 텐센트의 전략적 투자 철학이 재정 투자와 생태계 확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마탱이 갔죠, 형님들. 버팅기다가 큰 국력이 센 기업 국가 간에는 뭐 딴 거 없어. 비행기 사주면은 그냥 꼬랑지 내린 겁니다. 꼬랑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보잉기 500대 구매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꼬랑지를 내린 중국. 그래서 XRP가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 시가총액 100대 자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형님들. 이제 더 치고 나갈 거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요거 이야기 드렸죠, 형님들. 우리는 지금 큰 고래 빅 웨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형님들 누나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무조건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형님들. 그리고 제미니의 XRP 신용카드 출시 이후서 앱 다운로드가 급격히 늘어서 코인베이스를 제쳤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미국이 이미 특허 XRP를 취득하고 금융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분류했다는 내용, 요 문서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XRP가 금융에 무조건 사용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SEC 리플 현물 ETF가 내부적으로 승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XRP 대규모로 비밀 매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은행은 무조건 사고 있는 겁니다. 뭐 기사가 안 나왔으니까 뭐 더 떨어지네 이런 생각하지만 평생 돈 못 버는 거예요, 형님들. 링크로지스가 XRP 원자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기업이자 텐센트의 자회사로, 중국의 거대 IT 기업은 크게 텐센트와 알리바바로 나눌 수 있는데, 알리바바는 마윈 계열이고 텐센트는 시진핑 라인에 가깝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형님들. 최근 중국은 보잉 회사의 최대 500대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추진했고, 이러한 흐름은 시진핑 권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시진핑이 작살나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 일어난다. 지금 텐센트 자회사가 XRP 도입했다는 거는 그냥 쥐짓친 거야. 이건 뭐야? G2가 사라지고 앞으로 향후 최소 33년에서 100년간은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열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지 전에. 지금 그렇게 가잖아. G2는 없습니다. 유럽도 지금 프랑스도 맛 완전 같고, 독일도 그지고, 이탈리아 마찬가지. 이제 아시아에 돈 있는 애들, 지금 중국의 부자, 한국, 일본 있는데 지금 다 이게 들어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 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단기적으로 4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됐다. 20달러 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 23달러 정도 되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님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꿈의 가격 $100까지 치솟을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 시스템에서 브릿지 통화 역할, 이것도 그렇고 RWR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얘네 오피스 투자사, 하우스 오피스 이쪽이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5%씩 투자하고 있다잖아. 이러면은 한참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면. 그래서 XRP가 $100까지 치솟을 수 있는 이유, 투기성을 넘어서 실용성으로 가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로 봤을 때도 폭발적으로 떡상했기 때문에 또 떡상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님들.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그 중에서 아시아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 약화,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XRP 텐센트 라인에서 계열 회사가 XRP 레저 도입하는 부분까지 보고 계십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XRP 아시아 크립토 시장의 등불 차이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엄청난 떡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